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2월 8일 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켜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매일매일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약국이라든지 병원에 굉장히 좀 자주 가는 게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겨울철만 되면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란 점이 있는데요. 제 와이프는 생전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에 한 9년 정도 영국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병원이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GP라는 것을 등록을 하고 아플 때 찾아가게 되는데 제 와이프는 한 9년 정도 살면서 병원에 단 한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강한 체력을 타고난 건강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들도 엄마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제 딸아이가 지금 7살인데요.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고 검사를 두세 번 정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바이러스 음성이 나와서요. 그냥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름시름 앓더니 한 이틀 동안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워서 잠만 자고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다행히 열은 내려서 조금은 이제 안심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7년 동안 키워가면서 거의 아픈 적이 없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부모로서 걱정도 많이 되고요. 좀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 일도 잘 잡히지 않고 생활이 좀 엉망진창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은퇴를 잘 해보자 이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도 만약에 은퇴한 이후에 매일매일 아프기만 하다면 과연 그 은퇴 생활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하루에 30분 그리고 1시간 정도는 꼭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지켜내는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2022년 2월 8일 화요일에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를 위해서 준비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제가 다행 포트폴리오 8번째 투자 종목을 함께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무려 7,400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께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만한 클라우드 사스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부탁드렸는데 투표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요. 저도 어떤 종목이 1등을 할지 좀 가물가물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쟁쟁한 그 사스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1등을 차지한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35%의 득표를 하면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위 종목이 굉장히 의외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가 26%를 득표하면서 3위인 클라우드 플레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좀 독특하냐면요. 제가 스노우플레이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종목, 클라우드 플레어, 트윌리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는 제가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준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종 이제 업데이트 사항을 보고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미준 채널에 많이 등장한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영상을 좀 자주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제가 1년 전에 한번 자세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시간이 넘어가는 영상을 통해서 오늘 상장하는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 가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 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지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영상은 그동안 사실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걸 이미 알았으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좀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한 내용을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투표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평가가 업데이트 됐을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의견이네요.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로버스트, 굉장히 강력한 캐시플로우가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좋은 것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변동성이 극심한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그 변동성에서는 메가테크 기업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면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너무나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은, 리스크가 큰 그런 장세인데, 그 와중에 애플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피난처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간 스탠리가요, 이번에 TSMC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업그레이드 해줬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유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에 매수해라라고 드디어 지시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그 TSMC의 어떤 부분이 매수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스톡의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좀 비싼 주식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트랙티브하다,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가 형성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겠죠. 2022년 들어서 테크 주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롱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대한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애플이라든지 인텔에서 주문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이 키 리즌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24년까지 TSMC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반도체 그 생산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M1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올 봄에 새롭게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따라서 애플 쪽에서 맡기게 되는 그런 반도체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스톡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길래 TSMC의 주가가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는지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 가서요, TSMC를 먼저 찾으시려면 티커 네임이 TSM입니다. TSM을 찍으시면 여기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가 있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TSMC라고 읽는 거거든요. 자, TSMC의 그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밸류에이션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수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물론 PE 레이쇼입니다. 자, PE 레이쇼가 지금 현재 29.44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배 가까이 되는 PE 레이쇼는 결국 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TSMC의 5년 평균 PE 레이쇼가 나오는데, 지난 5년 동안 PE 레이쇼 평균은 무려 80배 정도가 됐던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반 이상,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TSMC의 주가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우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버에서 인베스터 데이가 마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우버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성장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진의 포물선, 즉 마진이 얼마나 좋아질 건지 여기에 대한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버의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니드암에서 넷플릭스 주식에 대해서 언더퍼폼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따라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넷플릭스한테 주고 있는데요. 자, 니드암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넷플릭스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애드버타이즈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이제 구독 모델이잖아요. 따라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시청하게 되면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광고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TAM, 토탈 애드러서블 마켓을 확장시켜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고요. 아니면은 올드 메디아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이제 다른 메디아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제 컨텐츠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스포츠 채널이라든지 뉴스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아무래도
그 뉴스라든지 이런 스포츠 채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방문해서 시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속적인 시청 시간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은요, 기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다른 기업의 인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네 가지 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전략을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펠로톤에 아웃퍼폼을 주고 있는데요. 자, 밑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 평가가 나왔는데, 펠로톤의 주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측이 난무하게 뭐 아마존이 인수할 것이다, 애플이 인수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플랫폼에 펠로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어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이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인수될 확률이 굉장히 좀 가망이 적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디즈니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해서 그들의 자체 컨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냐가 굉장히 투자의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디즈니 그 캐릭터 만화라든지 마블, 그리고 스타워즈 외에 새로운 또 히트작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디즈니 플러스의 그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라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일부러 두 개 다 구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구독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넷플릭스만 들어가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컨텐츠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 디즈니가 좀 매출을 향상시키고 기속적인 주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컨텐츠의 개발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러한 부분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자, 다음은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바꾸어 줬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주가가 좀 언더밸류 됐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따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이 올라오면 월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세렌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투자를 포기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세렌스 투자를 포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렌스를 처음에 접했을 때보다 지금 제가 보는 스마트카의 모습은요, 아무래도 지금 현존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 즉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도 아무래도 독점을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운영 체제가 이렇게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포기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렌스의 그 주가가요, 이번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31%나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실적이 어땠는지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59가 나와서 아직까지 이제 흑자를 지켜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레비뉴가 나왔는데요, 94.4 밀리언이 나왔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0.9%, 따라서 성장이 거의 이제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나오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365에서 385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요, 무려 413 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발표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게 되죠. 지금 거의 뭐 5% 이상 하락하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세렌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미준 패밀리 분들이 계시면요, 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까봐 일부러 또 어닝 결과를 좀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기사는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정말 정신이 번쩍 뜰 만한 굉장한 소식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once in a decade 스톡 바이백을 했다. once in a decade는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바이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이 2012년이었으니까 정말 딱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아마존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파일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그 어닝 결과에 발표되는 분기 보고서라든지 연간 보고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킹 알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을 찾으셔서 아마존을 검색하시면 요 중간에요. 서머리 중간 지점에 SEC 파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존 관련된 모든 보고서가 여기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마존.com 10K라는 그 애뉴얼 레포트입니다. 연간 보고서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60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60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톡 리퍼처스 액티비티,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 대한 활동을 여기에 좀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 2016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드 오브 다이렉터 이사회가요 승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승인했냐면 5.0 빌리언 정도의 일반 주식을 리퍼처스 있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no expiry date,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2016년에 승인된 것을 지금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승인된 금액을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0.5 밀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제 0.5 밀리언 주식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 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전체 승인된 5 빌리언 중에 1.3 빌리언을 사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달 동안 했다라고 지금 이번 파일링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빌리언에서 1.3만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3.7 빌리언이 더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애플과 아마존을 비교를 해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주주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주 프렌들리한 이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마존은 주주를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경영 방침을 보여왔잖아요. 그냥 발전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이렇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마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약간 주가에도 신경을 쓰는 이러한 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이 지금부터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배당까지 주게 된다면 주가에도 엄청난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리고 좀 기대감이 느껴지는 이런 기사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에 대한 기사도 자주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기관에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앞으로 40% 이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모간 스탠리가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들은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을 픽업할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몇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키스 와이즈고요. 이분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원래는 보유 의견이었는데 매수 의견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도 이번에 올려줬는데요. 원래는 344달러였는데 390으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스노우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 데이터 저장 비즈니스가 아웃퍼포밍,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추세는 정말 최고의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팽창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 그리고 성장의 퀄리티에 대해서 언더밸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저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진정한 가치를 투자자들이 잘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요, 11월 달 최고점을 찍고 나서 32%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간 스탠리는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그 성장을 밸류에이션에 적용해 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성장률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은 지금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찾으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밸류에이션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레이시오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는 적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P 레이시오를 볼 수 없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PS 레이시오죠. Price to Sales 레이시오를 봐야 되는데, Price to Sales 레이시오 TTM을 보면요, TTM이라는 것은 Trailing 12months죠.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시면 79.1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80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성장주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점이 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쇼피파이가 한참 잘 나갈 때요, 이 PS 레이시오가 60배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쇼피파이도 결국 PS 레이시오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지금 80배를 주고 스노우플레이크를 매수한다면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좀 멀티플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멀티플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이 성장률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연간 성장률이 막 100% 넘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오래간만에 텔라닥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텔라닥의 목표 주가가 이번에 하향 조정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텔라닥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닝콜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어닝 보고를 곧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어닝 보고에서 이 기업,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멘탈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베터 헬프라고 부르는 자회사인데요. 이 베터 헬프는 2015년 정도에,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이제 텔라닥이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베터 헬스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그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의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원격 진료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원격 진료가 주 사업 모델인 텔라닥의 입장에서는 이 정신과 상담 치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베터 헬프라는 기업의 웹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적인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트레스라든지 걱정거리가 많을 때, 아니면 자존감이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화를 참을 수 없는 화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별을 해서 슬픔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좀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베터 헬스입니다. 가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 그러니까 주에 $40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몇 번의 상담을 받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은 한 주에 5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원격 진료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진료의 대부분은 이제 비디오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원격 통화를 통해서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베터 헬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알렌 루츠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베터 헬프에 대한 전망은 믹스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er user revenue, 한 사람이 기여하는 매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좋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폴드니까 2배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1년에 2배 정도 매출이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한 번 이용했던 사용자가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재방문을 계속하니까 한 사람당 기여하는 매출이 2배 정도 올랐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onthly active user,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는 사용자의 수는요, 1년 동안 43%밖에 오르가지 못했다. 따라서 성장의 추세가 좀 가속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한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장의 추세가 비교적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베터 헬스가 만약에 지금부터 마진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방법이 이제 좀 광고를 줄이면서 비용을 줄여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력한 도전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레브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컴페티터, 경쟁 기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다운로드된 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를 여기 나와 있는데 베터 헬프의 수에 비해서 80%에 이른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쫓아왔죠. 따라서 1등 기업인 것 같은데 이 1등 기업인 베터 헬프를 위협하는 존재로 세레브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 중립의 레이팅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원래 120을 주고 있었는데 80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7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보다는 조금 더 오르가지만 10%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좀 낮게 목표 주가가 설정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 텔라닥의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원격 진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확장이 되고 누구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를 이용할 만큼 그렇게 확산이 될 때 돼야 이제 텔라닥의 진정한 진면목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오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2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이 아리따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자,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이 뭐 7, 8번 나올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문가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가 조만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문가는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테크주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분의 말씀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we were there for like a minute, by the way. So we'll see. We'll see what happens. There's a host of different reasons that we could retest that. I don't think it really matters longer term. I think it may be healthy to make a double bottom there. But I do think what's interesting, if you look for the month of January, and this is how narrow the market is, every single sector was negative for the month of January, except energy, which was up 19%. So I think to Josh's point, you have degrees of negative, with the exception of the very narrow energy market. And, there's a saying in our business, that concentration creates wealth and diversification preserves it. And that's why, in our portfolios, we've had a really outsized exposure to covered call strategies. We use JEPI, but just like having covered calls to lean into that volatility, I think is really important. And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is churn in the market where, with energy, it's a buy the dip. With tech, right now it's a still sell the rip, because I think everyone's still so focused on, what is the terminal rate of the Fed for interest rates? How high is inflation going to be? And so the market's very uncertain around that. But I feel really confident that 4 months from now, 5 months from now, GDP is going to be coming down very quickly. GDP is decelerating. I don't know what rate hikes, how they cure supply chains. And so I think it'll be good to get a few rate hikes, or maybe 1 or 2 under our belt, and the market will somewhat settle down. But I think ultimately later on this year, tech will start to potentially get a bid as we see GDP coming down. We've handled a couple rate hikes, because ultimately the Fed really can't tighten much more than 5 or 6 times. They just can't, because we have too much debt in our balance sheet, and the average maturity of our debt's around 5 years. And if you refinance that at 2-3%, that ends up being like 10 to 15% of our fiscal budget every year. And so the market's thinking the Fed's going to raise rates so many times. I don't think they will. And so that's where you want to be super diversified now, as the market is panicking about everything. And then later on the year, when you have clarity, I do think you're going to get more of a bid in technology stocks.